최근 업데이트된 이민 소식 무엇이 있는지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그 이민자들이 신분을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자체가 또 친이민적인 그런 경향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요. 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캐러반이라든지 이렇게 좀 중남미 국가에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 미국 국경을 넘어가려고 이제 들어오는 그 그룹들도 이제 갑자기 더 많이 올라왔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기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국경을 막 넘어서 지금 아이들만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우리 가까이 남가주에도 현재 뭐 포머나 지역 같은 데 가면 몇천 명씩 정말 아이들이 현재 수용돼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같은 걸 표명하는, 그게 표현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2021년 시민권법이라는 그런 그 법률 제안을 또 대통령이 바로 내놨습니다. 네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이제 그 시민권 법안 자체는 또 여러 가지 이민법 개혁 조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어떻든 이제 불체자 구제 조항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대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떤 개선 효과가 사실 크게 뚜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국경을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불체자들이 이제 막 월경을 하는 상황이라, 네. 부통령께서도 이제 불법으로 입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우리가 해줄 의사가 없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실제로 말씀을 네. 하셨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그 계속되고 있던 그 국경 장벽 설치도 네. 다시 사실상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결국은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불법 이민이든 그리고 또 현재 하원을 일단은 가장 통과한 그 드림 법안조차도 지금 하원에 그냥 머무르고만 있거든요. 계류 상태군요. 그러니까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생각보다 위로 상원으로 일단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상하 양원을 거쳐야지 법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불법 체류자들 그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해주는 그 법안은 아예 지금 논의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전이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많은 한인분들도 좀 이민 정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그렇게 법제화돼서 정확하게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예,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말로 이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어떤 형태의 법도 현재 통과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네.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나와 있던 그런 반이민과 관련된 그런 메모랜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어떤 이렇게 이민 프랙티스를 바꾸려고 하면은 의회를 거쳐야 되고 법안이 올라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은 거는 사실 메모랜덤을 통해서 네. 한국으로 치면 한 조례 정도 된 수준으로 이제 메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입법을 대신해서 이민국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런 메모랜덤 정도가 폐지되는 형태로 지금 간신히 이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는 정도의 그런 무브만 감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법이 통과돼서 그 이민자들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듯한 그런 형태의 어떤 제안이나 뭐 그런 진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민법의 진전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였죠. 연방 대법원에서 영주권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죠.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7일 그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나온 판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 보면은 TSP라고 그래서 TPS라고 그래서 Temporary Protected Status.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인데 사실상 불법 이민자들인데 그 본국에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어떤 자연재해 또는 이런 그런 격변적인 사항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신분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네.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이니까요.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게 하는데, 불법 체류 신분에서 서류 미비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불법 체류 신분에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세관과 이민을 거쳐서 입국하여 나중에 했는데 신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신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이제 그걸 시기를 놓치셔서 네네. 연장하는 것에 대한 시기를 놓치셔서 내가 불법 체류가 되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네. 합법은 입국은 했으나 신분 유지를 못해서 불법 체류가 되신 분이 있고 아예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으시고 미국에 들어오신 분, 저희들이 이제 뭐 국경을 그냥 넘어 들어오신 분들이죠. 아. 이렇게 두 종류의 불법 체류 신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류 미비라고 하는데 서류 미비 신분이 있는데 네. 지난 6월 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 일시적인 보호 신분을 가진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불법 체류 신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가 되신 분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네. 아예 처음부터 국경을 넘어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안 된다. 그것은 아. 불법이다. 할 수 없다라고 네. 대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입국을 불법으로 입국했느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입국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1990년 초에 그 통과된 최종 그 이민법에 따르면은 국경을 넘어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법입니다. 아, 원래 그런 법이 있군요. 네, 그렇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신 분은 원래 미국 내에서 네. 영주권 신청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시민권자랑 결혼하셔서 아이를 두셋씩 이제 자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서 계신데도 예상 밖으로 영주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지. 그런 분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세관과 이민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entry without inspection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EWI라고 말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영주권 신청이 안 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몇 가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뭐 네. 245I 조항이라는 것이 있고요.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이제 그런 경우는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도 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과 관련된 어떤 서류들이 접수된 걸 증명할 수 있으면은 네. 이제 국경으로 넘어 들어오신 분들도 벌금 내시고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예외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인 퍼럴이라고 그래서 미군에 복무하셨거나 또 현재 복무 중인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직계 가족, 네. 배우자나 또는 이제 부모,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조금 있고요. 아주 정말 좁은 아주 내로한 그런 익셉션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그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잘 알려진 대로 이제 그런 불법 입국에 관련된 것과는 관련해서는 601A 면제가 있죠. 이 네. 시간을 통해서도 그 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송을 많이 했었고요. 네, 네. 근데 601A조차도 사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출국하셔서 나가셔서 받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근데 이제 601A는 미국 내에서 면제 신청을 해서 면제가 된 경우만 나가시는 거죠. 많은 경우가. 네네. 예, 이제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은 그 기존에 있는 법을 그냥 사실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그렇네요. 완전 새로운 판결은 아니었네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법원에서 네. 불법으로 입국한 일시적 보호 신분자에게 내린 판결이지만 네. 결국에는 불법으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적용될 법을 수도 있는 보여준 것이죠.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준 겁니다. 예,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미국이 판례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방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새로운 판결이 거기서 뒤집지 않는다면은요. 네. 새로 나온 법이 옛날 법을 이제 트럼프하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연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네. 새로운 연방 입법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이것이 사실 법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민법 관련해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법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결국에 이 기조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불체자 구제안 그렇죠. 아주 야심적인 그 이민법 개혁이죠. 네. 개혁 입법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타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그 불체자, 네. 불체자 구제안에 들어있는 그 불체자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신분을 잃어버리신 분도 네. 포함되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상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히스패닉들 표를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한인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불법 체류가 되신 분들이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셔서 신분을 유지를 못하신 분들이지만 히스패닉 파퓰레이션은 대부분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이 사실 다수입니다. 네. 근데 그 광범위하고 그 굉장히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구제하는 대상에서 그 많은 포션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좀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민법 개혁 구상에서는 굉장히 이게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불법 체류자가 다 구제를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네. 어떤 뭐 후속적으로 그런 이제 입법 조치가 있든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논쟁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의 논쟁 이걸 꼭 완벽하게 거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그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불법으로 입국했다, 합법으로 입국했다 이 차이점을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정식으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으면은 지금 불체자 신분일지라도 그것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거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민과 세관을 이제 보통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은 네. 세관과 이민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민 거치고 우리 세관으로 가죠. 신고할 수 없는지 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네. 세관에. 그렇게 이제 정식적인 입국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은 합법 입국이고요. 리걸 엔트리시고.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실 때는 또 우리는 이민국에서 신분을 부여받죠. 학생이라든지 네. 아니면 B1, B2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이런 비자 면제 협정이 있기 때문에 90일 미만의 그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네, 이렇게 네. 신분을 부여받고 들어오시는데 그 신분을 이제 유지 못하신 거죠. 이제 아. 그 면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90일 넘었는데도 계속 치료하시는 것이 되겠고 네네네. 학생으로 들어오셨는데 학교를 안 다니게 되신다. 아. 또는 이투로 오셨는데 이투 신분을 연장을 못 하셨다든지 아니 그냥 B1, B2 관광 또는 방문 비자로 오셨는데 허락된 보통 180일 정도 받죠. 180일 넘어서 체류하셨다든지 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합법으로 들어와서 신분 유지를 못 하신 분 네네. 이런 분 그래서 현재 서류 미비가 되신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하지만 흔히 뭐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이제 몰래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제동이 걸린 것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네. 뭐 오버스테이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기대를 좀 가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제 구제 법안이 나왔을 경우에 구제를 그분들은 받으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민 개혁 입법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601A를 통한 네. 영주권 취득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생각을 좀 불법으로 염두에 좀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601A를 준비하시면서 네, 한번 기다려 추이를 보시면서요.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옵션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입국한 분들도 아예 전혀 방법이 없다. 이건 아니네요, 또. 그럼요. 601A라는 면제 조항이 있어서요. 네. 그 불법 입국의 그 불법성을 면제를 받으시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계속 서울 가셔서 받아가지고 계속 오신 분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맞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 중간 선거가 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하원과 상원을 모두 공화당이 탈환한다면은 아마 불가능해지겠죠. 네. 또 예. 그런 전망도 있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지켜봐야 됩니다.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당장도 상원이 반동수기 때문에 사실 네. 필리버스터를 넘어가려면은요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사실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네.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지만 상원은 동수입니다. 근데 또 동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3분의 60석 이상을 네네. 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50대 50인 상황에서는 공화당하고 타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도 사실 타협이 없으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내년에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잃게 된다든지 특히 뭐 하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이건 굉장히 또 거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네. 걸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미국의 여론이 어떻게 경기가 보통 안 좋을 때는 반이민 정서가 미국의 또 주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경제가 회복되느냐 그것도 한 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 사항이죠.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뭐 획기적이다 하는 이민법 관련한 조치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어떤 영주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의회 입법도 사실상 지금 통과된 것이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작은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민법 관련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일단은 그 NTA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 신분의 유지에 실패하신 분들 아까 그 비이민 비자와 네. 관련해서 신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다가 영주권 신청이 이제 거절되신 분이라든지 네. 이렇게 모두 다 신분을 잃으신 분들은 사실 모두 다 추방 재판의 대상이 되십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받게 되는 것이 노리스트 어피어라고 그래서 그 추방 재판 절차에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받게 되는데요. 네. 뭐 올해 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대상은 반드시 NTA 노리스트 어피어 출두 명령서를 바로 발부하라고 이렇게 메모로 네. 발표했었는데 그 메모 자체를 일단 폐지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NTA라고 그래가지고 그 추방 재판으로 나오라고 출두 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모든 케이스가 공이 조금씩 다 낮아진 것도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좋은 거라고 저희 이민법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단 미국에 계시는데 추방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산다는 건 어떻게 보기에도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인도적 차원에서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가족들까지 여기 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메모의 철회나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네네네.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부분이 예. 많이 그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요. 지문 날이는 사실은 저희가 네. 이제 전통적으로 이민법 하에서는 미국 내에서 앞으로 영주하게 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사실 지문을 찍었습니다. 장기간 체류를 하거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문을 찍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영주권 신청할 때나 사실 찍는 거였습니다. 네네. 아니면은 뭐 그 9.11 사태 이후로는 뭐 테러 방지 목적으로 이제 입국 시에 지문을 찍거나 아니면 네. 미국 내 체류하면서 찍는 거는 영주권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비민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예를 들면 학생 신분에서 네. E2 신분으로 가든 아니면 뭐 관광객으로 들어오셔서 E2나 또는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든 비이민 영주권이 아니고 어떤 비자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미국 내에 체류하시다가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네. 지문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폼 이름이 I-539라는 폼인데요. 네. 그 폼에 지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비민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제 지문을 찍게 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프로세스 자체가 많이 이제 지연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심사를 할 수가 없죠. 지문을 먼저 다 찍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벌써 이제 그게 벌써 지난달이네요. 지난달 말에 후반부에 L 비자, 주재원 네. 비자, 그리고 E2 비자, 그리고 이제 H1BB의 직계 가족 H4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네. 그분들이 신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제 I765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워킹 퍼밋을 받는 경우에서 지문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 지문 절차를 생략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이민 신분의 직계 가족들의 지문 절차를 맞습니다. 해제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E2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잖아요. 네. 6개월짜리 B1, B2 방문으로 들어와서 3개월 후에 90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네. 하게 되면은 메인인 저는 그냥 I129라는 폼으로 그냥 E2 신분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따라 있는 직계 비속 가족은 I539라는 폼을 씁니다. 정작 E2 신청을 하는 저는요. 저는 제 예를 들어서요. 네. 저는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저의 가족들은 또 전부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재원 비자, E2 비자, HB의 비자의 직계 가족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에 네. 어쨌든 간에 지문을 안 찍어도 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한 정도는 많이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화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지문만 안 찍게 돼도 굉장히 사실 처리 속도가 빠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알비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동안요. 네. 예를 들어 보면은 정작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종교 비자로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알비자를 신청하신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폼을 쓰거든요. 네. I129라고 그래서 그 폼을 쓰시면 정작 목사님 케이스는 승인이 났어요 벌써. 네. 근데 가족분들은 9달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문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요. 예, 아론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정작 났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족분들은 9개월 후에 9개월을 넘어서 나온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이 지문 절차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엄청난 지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다행히
그 지문 절차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문 절차가 만약에 폐지되면은 네. 그 지문 찍을 때 비용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85불 지문 비용을 따로 내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린 근데 일단 발표한 거에는 사실 알비자는 요번에 그 제외 대상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L비자, E비자, H비자 이렇게만 현재 이제 면제해주겠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5월 17일, 네. 2021년 5월 17일 이후에 들어가시는 케이스는 85불 비용을 더 이상 이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럼 계속 5월 17일 이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을 들어주려는 굉장히 완화적인 제스처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쁜 소식보다는요, 사실 좋은 소식이 많아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 종교 비자, 종교 이민 이야기 나온 김에 예, 이 얘기도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한인분들 중에도 종교 이민 통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한 가지 제가 이것도 이제 새 이민 소식의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이제 종교 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I-360이라는 청원서 폼을 넣게 돼 있고요. 네. 그 아예 그러니까 다른 이민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순위나 3순위 현재 둘 다 청원서 140하고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가 가능하시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I-360은 일단 청원서가 먼저 승인이 나셔야지만 I-485라는 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I-360의 처리 기간이 지금 2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9개월에서 24개월. 근데 2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폼 자체만 2년 넘어가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6개월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끝났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I-360 승인이 거의 2달 만에 된 것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18년, 17년까지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이게 24개월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I-360 폼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는 그 종교 이민을 스폰서해주는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2년간 심의를 하신 다음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2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I-360 폼 처리 자체가 지금 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요. 이제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조금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목사님들이 학력이 다들 높으세요. 보통 이제 석사학위가 대부분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업 2순위 EB2로 그동안 많이 하셨거든요. 아. 많이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잘 알려진 대로 네. EB2로 하시게 되면은 EB2는 일반 취업 이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청 우리가 잘 아는 펌 시스템을 통한 노동청의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인증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종교기관으로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고용주로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 교회 그러니까 ability to pay 고용주로서의 그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고용하게 될 분에 대한 그런 지불 능력을 굉장히 1센트까지 따지죠. 철저하게 따지겠죠. 항상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해서 좀 봐주는 게 없습니다. 네. 일반 EB2를 하시게 되면요. 그렇게 이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취업 이민으로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스트릭트한 룰 때문에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피해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아. 360은 아무래도 종교 이민이기 때문에 네네. 그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형태로 많이 봐줬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360 그 종교 이민이 청원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종교 이민 EB2로 가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한번 EB2로 고려해 보셔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을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종교 이민으로 가시려면은 2년간 심호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심호입니다. 심호. 네. 그러니까 심호라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사례를 다 받은 2년이거든요. 2년을 기다리시고 또 I-360이라는 청원서를 기간을 또 2년을 기다리시면 벌써 4년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5년을 받게 돼 있는데요. R1 비자가요. 혹시나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신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이제 21살이 넘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여러 가지가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EB2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EB2의 한 가지 뭐 이제 제가 어려운 점만 말씀드렸는데 EB2는 2년간의 그
심의 기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알비자를 받고 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낍니다. EB2가요. 교회 재정이 튼튼하고 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EB2로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종교직 종사자들이 네. 종교 이민을 신청하지 않고 네. 그냥 취업 이민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즉 스폰서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종교기관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일반 고용주 회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요. 네. 일반 회사가 종교 이민을 신청해 줬을 때 필요한 그 모든 규정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 요건들을요. 그러면 뭐 세금 기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면세기관이라서 네. 그 1120 또는 1120S라는 그런 법인세 보고서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최근에 그 이민국 경향이 뭐냐면요. 종교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IRS에서 베리파이가 가능한 걸로 어빌리티 투 페이를 증명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네. 990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네. IRS에. 그거는 이제 세금 납세를 위해서 우리가 리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IRS에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걸 또 받아들여 줍니다. 이민국이요. 사실 이민국이 가장 신뢰하는 폼이 폼 990입니다. 종교기관이 누군가를 취업 이민을 스폰서해 줄 때는 그거를 굉장히 가장 신용도를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맹점이 90을 하게 되면은 계속 해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비용이 계속 나가거든요. 큰 교회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작은 교회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교회 자산이라든지 현재 재정 상태를 되게 완전히 이렇게 또 오픈해야 돼. 오픈해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네네네. 하지만 저희들 이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폼 990을 가장 공신력을 있게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2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현재 급여 나중에 이제 급여 상황 같은 것도 다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서류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부터 이제 먼저 체크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평균 임금 레벨도 원래 취업 이민에서 보잖아요. 그 부분도 다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취업 이민을 하시게 되면은 프리벨링 웨이지라고 그래서 네. 노동청이 정해 주시는 만큼 또 임금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석사학위 그러면은 4만 불 때 전후가 나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이민을 하시는 경우는 그냥 저희가 대충 책정을 합니다. 뭐 노동부와 상관없이. 이제 근데 노동청에서 딱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딱 정해주고 딱 그만큼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또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도 합법적으로 일하시게 되려면 그 수준을 계속 지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EB2를 고려하실 때는 현재 재정 상황, 교회의 재정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급여를 줄 능력이 되는지 이제 모든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EB2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경우에. 네, 그러니까 종교 이민으로 신청을 할지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신청을 할지 각자 또 따져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게 뭘까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사역하시는 교회도 잘 보시고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예, 네. 예. 오늘은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다양한 이민법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하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사무실이 LA하고 부에나파크 두 군데 있고요. 네. 부에나파크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522-5220입니다. 714-522-5220이고요. 네. LA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입니다. 네, 위치상 더 편하신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도 다 가능하죠. 예, 뭐 오렌지 카운티나 LA 계신 분들 이제 편하신 데로 연락 주십시오. 네, 이민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